강대국 한국군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탱크킬러 K-21 보병 전투차의 성능 개량화 프로젝트. 레드백 장갑차에 적용된 전자장비와 최첨단 기술들이 K-21 전투차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100대 이상의 K-21 보병 전투차에 관해 추가 생산 및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개량화 작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갑차 생산 라인을 가동해 성능이 개량된 K-21 보병 전투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죠. 추가 생산이 완료된 K-21 보병 전투차는 세계 최강 한국군 기갑군단 제7기동군단에 배치될 예정이며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K-21 전투차는 보병 전투는 물론 대전차전 지원까지 다재다능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기존 K-21 보병 전투차는 승무원 3명과 완전 무장한 보병 9명이 탑승하는 게 가능하며 750마력을 뿜어내는 D840 디젤 엔진은 시속 70km로 빠르게 험지를 줍터. 수상 장비의 개량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속 6km로 도하할 수 있습니다. K-21 전투차 무장 부문에서는 화력을 가장 중시하는 한민족의 교리에 따라 군함의 함포로 사용하던 40mm 기관포를 개조해 K-21 보병 전투차에 탑재했습니다. 79경장 40mm 한국산 대구경 기관포는 적군의 벙커나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을 가루로 만들어 완전 붕괴시켜버리므로 이러한 K-21 보병 전투차와 맞닥뜨리는 순간 적군의 보병 중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적군의 보병 전력의 지옥을 선사할 괴물 수준의 기관포를 탑재한 것이죠. 또한 K-21 보병 전투차가 최첨단 탱크킬러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겟 기능이 적용된 3세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지상 발사 시 사정거리는 약 3km 이상, 관통 성능은 전차 장갑 900mm를 뚫어버리는 괴물 무기입니다. 길이는 약 1.5m, 무게는 대전차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고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산 무기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벼워서 휴대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탄두의 작동 방식은 이중 성형 장약탄두, 대전차 텐덤 형식의 탄두이고 발사 시 직사 모드와 공중에서 내리꽂는 방식의 터보텍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터보텍 모드는 전차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엔진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켜 내부에서 폭발. K-21 보병 전투차 한 대로 적군의 전차를 여러 대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적으로 헬리콥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지대공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렇듯 기존의 K-21 전투차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군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성능 개량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개량안으로 호주의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첨단 레드백 장갑차에 전자장비와 방어체계를 K-21 전투차의 개량화 프로젝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레드백 장갑차와 K-21 보병 전투차는 같은 플랫폼 차체와 부품을 공유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레드백은 동체의 크기와 무게를 늘리고 추가적인 증가장갑을 부착했으며 K9 자주포의 엔진과 변속기, 파워팩을 장갑차에 탑재해버리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이러한 K-21 보병 전투차의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레드백의 여러가지 기술들을 K-21 전투차의 개량화 프로젝트에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우선 당장에 부착이 가능한 능동방어 체계 시스템인 소프트킬과 하드킬, 센서 전자장비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시키며 추가적인 레이저와 센서 전자장비로 미사일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소프트킬 기술과 물리적 대응탄을 발사해 포탄뿐만 아니라 적군의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나눠집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K-21 예산 편성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에 K-21 플랫폼과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즉시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건 레드백 장갑차에 적용된 증가장갑과 복합 소재 고무 궤도입니다. 레드백의 복합 소재 증가장갑은 대구경 기관포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의 피격 상태에서 승무원들의 안전성을 상승시켜주며 레드백에도 적용된 복합 소재 고무 궤도는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 섬유, 철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지며 내구성도 늘어납니다.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마지막으로 레드백 장갑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 분야에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대체할 지상 발사형 한국산 청검 미사일이 검토되고 있는 소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청검 미사일은 LAH 무장 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등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대형 크기의 대전차 미사일이며 지상 발사형 청국 미사일은 현국 미사일보다 무겁고 거대해 휴대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보유하고 유효 사거리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상 발사형 청검 미사일이 K-21 보병 전투차의 개량 프로젝트에 채택된다면 거대한 미사일의 크기로 인해 포탑의 마운트, 상부에 탑재되기보다는 포탑의 앞부분 양옆에 장착되어 상부에 탑재된 현국 미사일과 함께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탱크킬러 K-21의 대전차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한 군사력 향상 K-21 전투차 개량 프로젝트 관련 소식이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밀리터리 777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헬파이어 수준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갑차에 탑재하는 발상이 기발하다. 일본에서도 로군 기능이 포함된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은 코마츠 제작소가 차세대 장갑차 개발에 실패했으니까 기대도 걱정도 없어졌지. 정말 다행이다. 육상 자위대는 산속에서 게릴라전 수준에 맞게 휴대용 대전차 화기를 육상 자위대에 보급하는 게 적합한 것. 자신감을 가져라. 한국산 장갑차의 무게는 엄청나니까 개량화조차 어렵겠지. 일본산 장갑차는 오래된 연식에도 혁배 전철로 운송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우니까 개량화 명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직접적으로 호주에서 군용병기 물자 수주 경쟁을 벌이는 독일보다 일본에서 한국산 장갑차에 관심이 많은 것은 기분 탓일까? 연방군의 수정인 메르켈도 이 정도로 한국군에 관심 있어 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까지 한국의 자국산 장갑차는 해외 수출 사양 수준의 미달이구나. 전부 다 다운그레이드와 데드카피 버전이네. 소문과 다르게 한국군의 무기들은 그렇게 굉장한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술 개량에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게 분명하다. 한국의 기술로는 디젤 장갑차 엔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어. 그렇다면 엔진과 변속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식 K-21과 성능 비교하는 89식 IFV는 1989년에 제식 채용되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생산 가격이 전차와 비슷한 5억엔이라는 정말 무서운 괴담도 있어. 가격이 비슷하다면 전차를 생산하면 되는데. 한국은 완제품 완성보다 부품을 해외에 조달해주는 하청 방식이 어울려 괜히 일본처럼 완제품 무기를 따라했다가는 피칠갑이 되어버리고 만다. K-21 전투차에 레드백의 첨단 기술력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 첨단 무기 개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명 대고 구라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